오늘은 우리가 이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좀 배워볼 건데요. 이 작품 되게 특징이 좀 많은 이제 편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이 작품은 고전 문학 중에서도 운율이 있는 시예요. 근데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는 갈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쌤이 정말 매 시간 하고 있는데 고전 시가는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인 작품이냐에 따라서 갈래가 다 다르단 말이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대시라는 갈래 안에 모두 다 있는 건데 고전시는 고전시 안에 갈래가 다 나눠져 있어요. 따라서 이 갈래들이 과연 어떤 형식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얘는 그중에서도 시조라는 갈래예요. 근데 하나의 제목 하에 여러 연이 묶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연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어부사시사는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 이 작품은요, 특이한 여음구가 있어요. 여음구가 뭔지 한번 우리 표시하고 넘어와 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뱉더라.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지읒총 지읒총 어사와.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연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하는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부가 항구에서 떠나는 즉 출항이죠. 출항부터 항구로 돌아오는 귀향까지의 어떤 여정을 담고 있는 여음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뱉더라 뱉더라 같은 거예요. 봐봐. 이 작품은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잖아요. 이 각각의 계절이 모두 10개씩 있는 거예요. 봄 10개, 여름 10개, 가을 10개, 겨울 10개. 그래서 봄은 이제 한자로 춘이잖아요. 그래서 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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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사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야. 춘사 1부터 춘사 10까지. 그럼 여름도 마찬가지로 하사 1부터 하사 10까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수인데 모든 계절의 일수에는 뱉더라 뱉더라가 있어요. 모든 계절의 이수에는 닷들어라 닷들어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절의 1수부터 10수까지 출항부터 귀향까지의 여정을 표현을 하는 거죠. 배를 띄우고 닻을 들고 돛을 달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야. 두 번째, 지국총 지국총 어사는 뭐냐면 노 있죠. 우리 배를 이제 움직이게 하려면 노를 젓잖아요. 이 노 젓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국총 지국총 어사가 찌그덩 찌그덩 이런 소리라는 거야. 배를 이렇게 좀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에 여음구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 이거는 다른 시조에 없는 정말 특이한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시조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부사시사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어부사시사는 이 여음구를 제외하고 이게 초장, 이 가운데 세 번째 줄이 중장, 네 번째 줄, 아니 다섯 번째 줄이 종장.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3장이 따로 있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시조 자체가 여러분 세 줄, 그리고 한 줄에는 두 구, 그리고 총 글자 수가 45자 내외인 이런 갈래를 우리가 시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부사시사는 두 줄이 추가가 돼 있다라는 거죠. 여음구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걸 좀 정리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추사 1을 보면요. 물 외에 좋은 일이 어부생애 아니겠냐라고 해서 이 세상 밖에 속세 밖에 좋은 일이 어부생애다라고 해서 이 화자는 어부의 삶을 굉장히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어부가 여러분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일 그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 어부는 이제 물 근처 즉 어떤 자연으로 대표되는 그런 곳에서 좀 소박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롭게 지내는 그런 존재로 어부를 설정을 한 거예요. 자연 친화를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러냐? 서류법이죠. 맞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옹을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다. 어옹은 여러분 어부인데 늙은이 옹이에요. 한마디로 늙은 어부를 비웃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야. 옛날 그림마다 어부를 그렸더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가 어부하면 에게 윤선도 어부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비웃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림에 어부가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는 어부의 삶을 굉장히 긍정하고 동경했다라는 거예요. 사시흥이 한 가지나 자 사시 사계절의 흥겨움이 모두 같으나 그중에서도 추, 강, 가을 어떤 가을강의 그런 풍요로움이 으뜸이다라고 해서 가을에 이런 자연에서 즐기는 삶이 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이수 한번 볼게요. 자, 수국, 물의 나라니까 여기 바다, 여기 물가를 말하는 거죠. 이 물가에 가을이 드니, 자, 지금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에요. 그렇죠? 추사니까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대요. 아, 이제 가을이 되니까 고기가 통통하고 포동포동한 거야.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만경증파는 이제 물가의 어떤 파도, 물결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실카지, 자 실컷 용여하자라는 건 놀자라는 거예요. 자 놀자.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대요. 자 이거 좋다죠. 구별만 안 됐으니까. 자 인간은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인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 자, 인간 세계는 이 작품에서 속세라고 대표될 수 있겠죠. 자, 속세를 돌아보면 멀수록 더욱 좋대요.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어떤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 작품에서 이 속세라는 건요, 자연과 대비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자연은 긍정적인 곳, 이 속세, 인간 세상은 부정적인 곳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추사 9 봅시다. 옷 위에 서리가 왔다. 여러분, 자, 우리 고전 시가에서 서리가 내리면 가을이 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추운 줄을 모른대요. 조선이라는 거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선자예요, 이게. 자, 좁은 배가 좁다 하나 부세가 어떠하니? 여러분, 부세는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사는 이곳, 속세겠죠. 자, 아무리 배가 좁다고 한들 속세랑 비교하면 좋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일도 이러하고 모레도 이러하자. 한마디로 만족스러우니까 내일도 이렇게 뭐하고 물놀이하고 그쵸? 배 타고 놀고 이런 느낌이겠죠. 모레도 그렇게 배 타고 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추사의 십수 한번 볼게요. 자, 송간석실이라고 돼 있죠. 자, 송간석실은 소나무 사이 간자죠. 사이 돌로 된 집인가 봐요. 왜 효월이라는 건지 달을 보자라는 거죠. 완전 자연이죠. 십수쯤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쵸? 귀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달을 보려고 하나 봐요. 공산 낙엽에 길을 얻지 알아볼고 자 공산이라는 건 빈산의 낙엽이겠죠. 한마디로 이것도 어떤 가을의 계절감을 알 수 있겠죠. 자 한마디로 이렇게 낙엽이 가득하니까 길이에요. 우리 길 여러분 그 로드 길을 어찌 알아볼고 한마디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낙엽이 가득하니까 길이 이제 뭐 묻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배군이 쫓아오니 려라이가 무겁고요. 자, 여러분 배군은요. 흰 구름이죠. 자, 흰 구름이 쫓아오니 려라이 옷이에요. 그쵸? 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인 건데 그것이 무겁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가 입고 있는 옷이 무겁다라는 거는 그냥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려라이 자체가 보통 은거하면서 사는 사람들, 은자라고 하거든요. 은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주로 려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그냥 이 백운이라는 거는 어떤 자연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 아래 그 은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게 무겁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인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엄청 이게 뭐 깊이 있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동사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자, 동사. 자, 이제는 겨울인 거죠. 자, 우리 이제 겨울에는 무슨 일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름이 거친 후에 햇빛이 두텁대요. 그쵸? 자, 이제 겨울이니까 보통 해가 많이 안 떠 있긴 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걷혀 있다가 해가 뜨니까 햇볕이 막 이렇게 좀 따사롭게 내리쬐는 그런 날이었나 봐. 그쵸? 자, 뱃더라 또 나왔죠. 왜? 일수마다 이게 있는 거니까. 자, 이어서 천지폐색하되 바다는 의구하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천지폐색이라는 건 보통 겨울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막혔다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 눈이 많이 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길 같은 게 다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천지폐색이라는 말도 겨울에 굉장히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바다는 의구하다. 자, 여러분 의구하다는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이 아무리 내려도 바다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가없음 물결. 가라는 건 가장자리 끝이에요. 끝없는 물결이 깊은 듯 하여 있다. 여기 깊은 듯이라는 거는 비단이 깊이거든요. 그래서 비단을 편 듯하다라고 해서 직유법인 거죠. 한마디로 바다에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게 마치 비단 같다라고 지금 겨울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동사 4번 봅시다. 간밤에 눈이 깬 후에 경치가 달라졌다. 자, 왜요? 눈이 오니까 자, 모든 것들 위에 다 눈이 쌓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이 쌓이니까 모든 게 다 하얘져 가지고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첩옥산이라고 돼 있죠. 자, 앞에는 뭐 만리나르는 바다를 말을 하는 거고요. 뒤에는 천첩옥산인데 자, 옥은 여러분 흰색이잖아요. 흰 산인 이유는 눈이 쌓여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다와 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때 이 사람은 이곳이 자 여기 내가 있는 이 자연이 선계 즉 신선의 세계라는 거죠. 이곳이 신선의 세계인가 혹은 자 불교의 좋은 극락 세계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내가 즐기고 있는 이 공간이 정말 신선의 세상인지 불교의 극락 세계인지 아무튼 인간 세상 즉 속세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8사 한번 볼게요. 자,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겠죠. 소나무. 혼자 어이 씩씩한 곳. 한마디로 봐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소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소나무가 굉장히 씩씩해 보였나 봐요. 그쵸? 자, 먼 구름을 한치 마라, 한탄하지 마라라는 거죠. 왜 한탄하지 마라라고 하나 봤더니 세상을 가려준대요. 자, 그럼 봐봐. 우리 보통 이렇게 구름 같은 건 뭔가를 가리기 때문에 화자와 다른 대상 사이에 장애물로 인식될 때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세상, 즉 인간 세상, 속세를 화자는 부정적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이러한 속세를 구름이 가려주는 거야. 따라서 땡큐 구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구름아 고마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이 구름은 속세를 가려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자 입장에서 어떤 방패, 방어막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구름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자, 파랑성을 염치 마라. 자, 파랑성은요, 여러분, 파도 소리 성자예요. 자, 파도 소리를 염치, 자, 싫어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자, 파도 소리를 싫어하지 마라. 왜 그런가 봤더니 진헌을 막는다. 진헌은 여러분 이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이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가 파도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랑성은 또 좋은 거죠. 속세를 가려주는 어떤 방어막이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중장과 종장이 비슷한 내용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백구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동사 10수 봅시다. 어와 저물어 간다. 그쵸,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는 거죠. 날이 어두워진다. 연식이 맞담수예요. 연식은요, 휴식이에요. 자, 이제 하루 내내 저기 멀리 물가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쉴 때가 된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배를 붙이고요. 가는 눈 뿌린 길에 붉은 꽃이 흩어진 데를 훔치며 걸어가서 라고 돼 있죠. 자, 보니까 여러분, 눈이 왔어요. 근데 그 길에 붉은 꽃이 흩어져 있대. 근데 여러분, 자, 지금 동사니까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죠. 겨울에 진짜 꽃이 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첫 번째 "진짜 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야. 뭐 동백꽃 같은 거 겨울에 피는 게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거 아마 네 이 사람이 무릉도원을 표현한 거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면 무릉도원이 복숭아꽃이 펴 있는 그런 낙원을 무릉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곳이 너무 지상 낙원 같으니까 그냥 꽃이 있는 것처럼 어떤 복숭아꽃이 뿌려진 이곳이 무릉도원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일 수도 있고. 자, 세 번째는 보통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 길에 석양, 저녁 노을이 비친 것을 꽃으로 표현했을 거다.
이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자, 설, 월, 달이죠.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도록 소나무가 이제 보이는 창이겠죠. 창에 기대어 있자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제 밤늦도록 달 구경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뭐 춘사랑 하사를 보진 않았고 추사만 봤어요. 그쵸? 자, 추사와 동사는 어부사시사 그중에서도 가을과 겨울을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이제 뭐 풍요로움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고 겨울은 이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풍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을과 겨울에 각각 4수씩 봤고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시상 전개 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은 뭐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돌아오는 과정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이어진다. 이런 건 당연히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시조인데도 어쨌든 여음구가 들어있어서 조금은 특이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이 여음구들이 매 연마다 거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음구는 여기다 적어볼까? 이 여음구는 모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춘사일, 하사일, 추사일, 동사일에 모두 똑같은 연구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어부사시사의 일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정리해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